네, 해설갑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말에는 검사가 좀 줄어들죠.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1000명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게 맞고요. 그럴 때 경기 민감주가 하락을 하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수혜 업종은 이제 상승하고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좀 챙기시는 그런 쪽으로 시장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한전 KPS까지 봤으니까 오늘 이제 넥센타이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도 뭐 잘 모았죠. 잘 모아서 지금 수익률이 좀 괜찮은데요. 역시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역시 대형주기 때문에 뭐 10% 이상권에서 반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못 올랐죠. 이때 저는 기준을 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하락이 시작된 자리죠. 이제 바이러스 내용 나오면서 여기를 회복을 못 해줬잖아요. 아직. 그래서 아직도 많이 오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좀 끌고 가시고요. 아무래도 넥센타이어가 말씀을 드린 게 한국 타이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금호 타이어. 금호 타이어도 괜찮게 좀 상승을 했는데, 넥센 타이어가 제일 약했죠. 이유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는 미국 쪽에 좀 공장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넥센 타이어는 유럽 쪽에 이제 공장이 많이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유럽이 그 바이러스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공장이 셧다운도 많이 되고, 좀 그래서 넥센 타이어가 제일 약했던 겁니다. 이제는 역시 해소 구간으로 가면서 넥슨 타이어가 저평가 매력이 계속적으로 받는 거죠. 이때 보시면은 올해 이때죠? 2분기 때 공장이 셧다운 되면서 많이 좀 실적에 영향을 받았고요. PBR 보시면은 0.5배도 안 되죠, 지금 아직도. 굉장히 주가가 싼 거죠.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제 댓글 중에 미국 반덤핑 관세 타이어 이런 내용 좀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답글은 달아드렸는데 주가가 뭐 한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뭐 반동핀 내용이 나오면은 주가 하락할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뭐 전략대로 잘 올라왔기 때문에 반 정도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 쪽으로 넥슨 타이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잘 모았죠. 이 구간에서 잘 모아서 지금 한 10% 정도 역시 대형주들은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반 정도 챙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고 주말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추가적인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영향도 내일 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뭐 유통으로만은 좀 힘드니까 이쪽으로 새롭게 좀 진출을 하는 건데 역시 아직도 주가는 바닥이죠. 보시면은 오른 게 없습니다. 이때 하락이 시작해서 아직 회복을 못 해줬죠. 최근 상승 구간에서 뭐 10% 정도 수익을 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역시 반 챙겨주시고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같은 관점으로 반 물량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제과 아직 못 올랐죠. 롯데제과 지금도 계속 모으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음식료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이 싸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입하는 쪽에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 거고요. 원화 강세로 수입할 때 단가가 싸지죠. 그 음식료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이게 반대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수출하는 쪽 1200원대 있다가 이제 1000원대로 떨어지면 그 200원, 20%의 수출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내 마진이.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할 때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을 보셔야 되는 거고 원화가 약세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수출하는 쪽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환율을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지금 워낙 강세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롯데제과는 아직도 못 올랐으니까 역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이 거래량은 이날 거래량이 좀 급하게 섰죠. 이때는 이제 블록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기관이랑 법인이랑.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블록들 거래량이기 때문에 순수 매수 거래량이 아니고요. 금요일에 거래량이 좀 섰어요. 이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을 보시면은 PBR 0.5배 저평가돼 있죠. 배당 수익률은 1.2% 정도 되고요. 실적 최근에 나빠지지 않죠, 지금. 지금 3월, 6월, 9월 3분기까지 실적을 합쳐도 거의 900억이 넘거든요, 지금. 4분기까지 합치면은 역시 최대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보다 1000억이 넘어가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고 역시 이 구간에서 좀 모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시는 관점. 아직도 싸죠. 아직도 싸고 시세를 전혀 못 줬어요. 장기 바닥권입니다. 롯데제과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 롯데칠성도 좀 말씀드리고 좀 급하게 좀 올랐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10% 정도 수익이 나셨으면 챙겨주시고 나머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급하게 좀 상승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따라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제 보유 물량으로 그대로 좀 보시고요.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합니다. 보시면은. 역시 밑에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기관이 좀 들어오죠. 그런 관점으로 경기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롯데칠성도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 전략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화학. 남해화학도 굉장히 회사가 좋고 실적 보여드렸죠. 실적이 올해 최대 실적. 이미 3분기까지 이때를 작년을 뛰어넘고 올해 좀 최대 실적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공급을 하면서 그런 업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역시 아직도 주가가 싼 구간에 와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게 좀 기관이 매도가 좀 멈추면은 이제 본격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계속 팔죠. 최근에 좀 투신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남해화학은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모으셨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죠, 여기서. 이런 쪽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고 있죠. 그럼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좀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외국인이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남해화학은 지금도 뭐 가능하죠.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21선 밑에 이 구간은 지금도 혹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전략대로 보유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철강주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포스코를 잠깐만 보면은요. 지금 철강주 포스코가 대장이죠. 굉장히 시세가 센데 철강주가 오르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철강주가 왜 오르냐면은요. 채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RCEF 있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게. 이게 합의가 되고 철강주가 굉장히 수혜를 입는 거예요, 지금. 관세를 철폐를 하면은 철강주는 당연히 수출 물량이 늘어나죠. 가격이 싸지니까. 관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철강주가 강한 겁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세아베스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역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모으셨다면, 소폭 지금 수익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주가 상승을. 남해아까 같죠. 여기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늘어나고 있죠. 역시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죠. 역시 이제 기관의 매물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상승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도 보여드리고 PBR이 0.2배입니다. 배당은 3% 가까이 주고요. 지금 사서 이제 배당까지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역시 기 전략대로 좀 소폭 수익 중인데 끌고 가시는 전략 아직도 주가는 싸고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남해학도 그렇고요. 여기 한번 썼었죠. 이구는 한번 썼었잖아요. 이게 매집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최근에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상승에 좀 초입이 있는 거죠. 세아베스틸도 남해학도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현대그린푸드. 현대그린푸드도 거래량 보세요. 이제 섰다가 이렇게 섰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현대그린푸드도 실적. 역시 이 채널은 실적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은요, 차트가 전부가 아니고 실적과 기업의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배신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업을 모르고 좀 차트만으로 주식을 사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실적과 이제 기업에 대한 모멘텀,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시 보시면은 현대그린푸드가 PBR이 0.45배, 배당 수익률 2.5배입니다. 싸죠? 자산가치 대비 싼 종목이고, 여기에 실적까지 좋으면은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927억으로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그런데 작년보다는 주가가 좀 싸죠. 역시 바이러스 때 하락을 회복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만 원을 한번 넘어가는 정도의 상승까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수급을 한번 보면은 수급은 그냥 이제 평범하죠. 이제 연기금에서 조금 들어오고 그냥 샀다 팔았다 이런 흐름이고, 뭐 말씀드리고 그냥 빠진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지금. 그런 관점을 현대그린푸드 보시고, 현대그린푸드도 아직도 싸고 주가가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쪽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최근에 최근에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보니까 이제 매수가에 와 있는데요. 0.1% 정도 좀 수익 중인데, 뭐 수익 중도 아니죠. 이제 매수가인데, 오히려 21선 이탈하는 게 나오면은 분할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해화학, 세아베스트, 현대그린푸드는 아직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전략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강약품. 부강약품 영상에서 이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금요일에 10% 이상 슈팅이 나왔거든요. 역시 그런 슈팅이 나오는 좀 구간이 나오면은 반 정도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부강약품 말씀드렸죠. 부강약품도 이제 좀 치료제 쪽에 모멘텀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낙폭 과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N자형으로 이렇게 빠지고 쌍바닥, 그래서 쌍바닥 그리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뭐 수익 중이니까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 거래량이 서서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캔들이 나오면은 이때가 이제 기준 양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이제 기준을 잡고 가면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이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한국전력 같이 보시면은 한국전력도 이날 거래량이 쓴 날 여기가 이제 기준 양봉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기준 양봉이 되고 기준을 여기를 잡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 양봉의 시가에서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기준 양봉에 대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에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쓰면은 그 자리가 이제 기준 양봉이 되는 겁니다. 부강약품은 말씀드리고 수익 중이니까 계속적으로 추가 시세를 보면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강약품 말씀을 드리고요. 예, 테라젠 이텍스. 테라젠 이텍스가 자주 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백신이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백신이 RNA 유전자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이제 RNA 쪽에 테라진텍스를 말씀을 드린 건데 역시 다른 쪽은 다 날라갑니다. 근데 그나마 좀 안전한 게 이제 매출이 확실히 있는 유한양행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테라진텍스에 여기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7.72% 유한양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나마 바이오 중에서 그나마 RNA 쪽에서 실적도 있고 대기업의 지분도 있는 테라니텍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는데 요 흐름이 지금 여기서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 조만간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5분봉으로 잠깐 보면은요,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조금씩 조금씩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흐름을 보니까.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가까이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이제 바닥 다지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승 시도를 좀 계속적으로 해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젠 이텍스도 기 전략대로 그대로 좀 가는 관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다 올라갔거든요. 테라제니텍스만 안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 이 종목도 전략대로 관망을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IMO 이 표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2020년 중앙 함유량을 0.5로 좀 제한을 해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조선주에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40%도 감축을 시키고요. 2050년에는 50%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유황유를 사용을 하면서 선주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크러버 설치하는 거는 이제 또 자금이 들고 아예 이제 LNG 선이나 LPG 선으로 배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주는 이제 LNG 추진선으로 발주가 될 거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보시고 이제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이 70%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가 앞으로 들어오면은 LNG 추진선 쪽으로 발주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우리가 잘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생각보다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역시 지금 수익 중으로 가져가고 있긴 한데 상승 때는요 좀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좀 모아갈 수 있고 이대로 올라가면은 그냥 현 비중으로 보시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좀 입장이고요.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모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조선주는 내년까지 좀 끌고 가보세요. 내년 이제 농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LNG 추진선이 발주가 좀 나올 거예요. 지금은 LNG 운반선이 좀 발주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이 화물창, 로열티 5% 프랑스죠. 이것 때문에 크게 좀 마진이 남지 않는데 LNG 추진선은 좀 마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강 쪽이랑 같이 말씀을 드린 게 작년부터 받았던 LNG 선이 내년부터 이제 건조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자재도 다 뽑고 설계하는데 아마 1년 반 정도 지나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철강주는 내년에 그 영향도 있는 거죠. 그렇게 철강주도 같이 함께 보시고요. 그래서 조선주를 말씀을 드리고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계 1위고요. 실적 면에서도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 한국조선해양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역시 전략대로 좀 끌고 가시고 내년까지 보셔야 된다. 그래서 21선 부근으로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모아갈 수는 있지만
올라갔을 때 좀 따라가진 마시고 현재 보유 비중으로 수익 중이니까 끌고 가면서 가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종목, BGF 리테일, 농심 이렇게 두 종목을 찾아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BGF 리테일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보관그룹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이러스의 수혜주가 편의점도 맞거든요. 편의점이 좀 매출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간편식도 많이 사 먹고 크게 뭐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이제 가볍게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하는데 올해 이제 실적을 보면은 크게 증가하진 않고 이제 소폭 좀 하락을 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보율 계속적으로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줄어들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엄청 바닥권이죠. 전혀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요일에 좀 거래량이 늘면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 차트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 여기서 이제 계속 지켜주는 거죠. 이 위치를 이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이쪽으로 있다가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상승하면 다시 밀리고 상승하면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좀 추세 전환 시도가 좀 나왔고요.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평선이 지금 돌고 있죠. 여기서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61선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돌리는 좀 작업도 나왔고 이제 여기서 우상향 쪽으로 좀 꺾이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 때 하락한 거를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장기적인 바닥권에 지금 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못 오른 경기 민감주의 BGF 리테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농심도 보셔야 되는데요. 농심은 역시 음식료 쪽 아까 환율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매출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식료 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농심은 신라면이 굉장히 많이 팔리죠, 지금. 이 기생충 나오고 짜파구리가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요. 신라면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보다 이제 2배 정도 뛰죠. 그러면서 지금 호실적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기관 매물이 여기 보시면 계속 나오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낙폭 과대죠. 제가 부강약품도 말씀드리고 패턴들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N자형으로 빠지고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저점을 지켜주고 있죠. 이쪽에서 지금 저점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농심도 낙폭 과대입니다, 지금. 이번 상승 구간에, 시장 상승 구간에 한 번도 못 올랐어요, 지금. 전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서, 캔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 여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농심도 낙폭과대로 실적 모멘텀도 있고, 음식료 쪽, 환율이 아무래도 하락을 하면은, 이익이, 영업이익률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미 좀 시작이 됐죠. 환율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복합적인 관점에서 농심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낙폭과대와 호실적, 그리고 환율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 못 오른 쪽 관심은요. 이제 BGF 리테일과 농심 두 종목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도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종종 이렇게 종목들 점검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뭐 시황 관점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시장 흐름 보고 시황과 함께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도권에 좀 눈이 왔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녹았는데 눈길 조심하시고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